안녕하세요. 2021년 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투자는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021년 양 시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안 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도 말에 대비해서요. 지수로만 보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는데 개별주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컸던 한 해여서 투자자별로 수익의 양극화가 심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20년 투자 성과랑 거의 비슷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갔고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음, 제 투자 목적에 잘 맞게 포트 운영을 하고 큰 실수 없이 그래도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만족이라기보다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운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에 조금 더 파이팅해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1년을 보자면 제가 아까 양극화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주위에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수백 프로씩 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투자금 몇백만 원 갖고 수백 프로 내서 인증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큰 투자금을 운용을 해서 뭐 몇 배, 열 배 이렇게 낸 투자자들도 있고 특히 코인 시장에서 올해 등락이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 NFT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테마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성적을 낸 투자자들이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 30%낸 투자면은 상당히 잘한 투자죠. 이거 복리로 따지면 3년도 안 됐을 때 자산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가정이니까 10년, 20년 있으면 거의 상상도 못할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 정도 낸 투자자들이 굉장히 자기가 못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거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개미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의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뭐 연령대별로도 있고 남자 여자 나눈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시장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신 분들은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투자자가 올해 10배를 벌었다. 근데 그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질투하건 이 사람을 부러워하건 상관이 없어요. 내 투자 수익에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주식 투자는 절대평가니까 내 철학을 지키면서 내 성과를 꾸준히 쌓아간다면 정말 나중에 더 크게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내 길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단지 이 사람이 요행을 통해서 수백 프로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몇 년 동안 고생한 종목에서 수백 프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레버리지 투자에 굉장한 감각이 있어갖고 몰빵을 쳐갖고 수백 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다만 이 사람이 부럽다고 이 사람이 질투난다고 내 스타일을 다 갈아엎고 여기 따라가면 굉장히 큰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투자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도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한 거는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현실적으로 집 때문이었어요. 집. 저는 집뿐만 아니고 전세금도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쯤이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투자해서 1년에 10% 정도 벌면은 퇴직할 때는 서울 시내에 그래도 집 한 채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성장도 있고 중간에 괜찮은 회사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크게 크게 점프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저축할 때도 있고 하면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목표를 크게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만 잘하면 되니까 2022년에는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2021년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중요한 거는 2022년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2022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건데 2022년이라고 뭔가 새로운 장이 확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연속적인 투자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뿐이고 어, 1월 3일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12월 30일에 다음 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 나가면 되는데 2022년을 쭉 놓고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조금 했는데 먼저 양도세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자면 양도세 이슈가 거의 21년에는 8월? 이때쯤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장이 슬슬 빌빌거리기 시작하더니 하반기 내내 하락을 했죠. 그리고 12월에 있어서는 개인 매물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양도세가 2023년부터 전면 과세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조금 더 대규모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랑 겹쳐갖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양도세 이슈가 나온 김에 자산군 간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더 우월하다, 한국 시장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국가 간의 밸런싱을 맞추고 있으면 거기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 시장 간의 그 기회를 보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좀 오릅니다. 보면 이주열 하는 총재에 대한 뉴스인데요.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 방침 재확인. 내년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차입을 끌어갖고 레버리지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담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서 많은 차입으로 시설 투자를 반복하는 기업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기업이 미래 이익까지 땡겨갖고 밸류에이션을 했다면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차입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가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차입으로 인한 시설 투자가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데 영업 외적으로 이 차입에 대한 비용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이때 만약에 업황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리 흘러간다면 주가에서 굉장히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 금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뭐 가치주가 좋다,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에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에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입장성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금리는 그렇고요. 그리고 2022년에 있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021년은 투자하기가 어느 정도는 수월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 기저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2021년 상반기에는 YOY로 굉장히 큰 성장이 터져 나오는 한 해였습니다. 근데 2022년엔 이게 소멸이 되죠. 오히려 2021년에 소비재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호실적을 뽑아냈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나 기업 같은 경우에 2022년에 2021년 실적이 기고 효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용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글로벌 해운 운임이 두 달 연속 상승, 뭐 굉장히 운임이 지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음식료 섹터에 특히 비용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비용이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 좀 내려갈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겠죠. 비용이 올랐다고 당장 악재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비용을 판가에 전이를 시키고 그 판가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운임이 정상화됐을 때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의 스프레드를 이득으로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이 2022년에 그 화두로서 가격 정가력을 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탄소예요. SK 쪽에서도 신년사로 탄소 감축 피할 수 없는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가입자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죠. 향후에 탄소 배출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국경 조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탄소가 신관세로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출 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의 나라에서는 비용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2년에 가장 큰 게 대선이 있죠. 대선에서 저는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규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 후보가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과 금융 섹터죠.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 후보 다 방향은 다르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민간이고 한쪽은 공공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금융에 대해서는 좀 그 규제에 있어서 그리고 금융의 그 이익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2년 이슈는 이렇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정석과 기본은 주위 환경이 어떻고 매크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관되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넣고 찾아야 되는 거는 역시나 성장과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업이라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소비재, 그리고 수출 중심에 있는 회사라면 더 큰 시장으로, 그리고 더 큰 시장에서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마법의 승리 공식은 저에 있어서 그 기업이 높은 효율로 영업을 이뤄가고 있고 거기에 바탕에는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 이 높은 효율로 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 기업의 혜자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 그럼 유능한 경영진은 자본 배분을 굉장히 유능하게 할 확률이 높고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EPS를 밀어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세 개가 합쳐졌을 때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나는 내가 가진 성의 해자에 계속 악어라든지 이런 것들 더 풀어놓기를 원한다. 똑같은 건데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결국 더 강력한 해자로서 후발주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격차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말에 올릴 가입 영상에서 이런 승리 공식을 적용한 쉬운 투자 사례를 몇 개 올릴 건데 다들 이런 경험은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2022년에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리고 이런 회사가 더 큰 소비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매월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트래킹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던가라고 하면 높은 비중을 실어갖고 한번 투자해 볼 만도 하겠죠. 이런 기업이 한두 개만 있으면 사실 이런 기업 많이 놓쳐도 돼요. 근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거기에 비중을 실어갖고 연간 한두 개 정도만 포트에 있다면 포트폴리오 절대 그 소외당하지 않고 양호한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업을 잘 쥐고 또 이런 기업이 없는지 찾고 기회를 계속 찾다 보면 복리가 쌓이는 거고 내가 생각한 투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다. 혹은 내가 목표한 바가 이만큼인데 40살에 목표한 바가 이만큼인데 지금 30 중후반인데 좀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투자자라면 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21년에 내가 이 수백 프로 낸 투자자들보다 못하고 3, 40%, 5, 60%낸 투자자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고요.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갈고 닦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산업적인 안목을 기르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같이 안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면 복리를 계속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로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2022년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본연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굳건하다면 이런 금리라든지 어떤 대선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것들은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확장하는 시장에서 어, 굉장히 해자가 단단한 기업을 알아채고 투자를 했다면 이런 대외적인 거가 내 아이디어를 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아이디어는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다 보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는 저도 그렇지만 다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나 아니면 리포트 그리고 뭐 봐야 될 만한 뉴스 같은 거 있으면
가입자 게시판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하고 제 생각도 간간히 영상으로 만들면서 어, 투자 열심히 해 나갈 테니까 보시는 분들도 파이팅 하시면서 2022년 말에는 요 올해 정말 괜찮았다.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